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예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에 뒤이어 나온 일본 외상의 약식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입니다. 또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하는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3월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에 합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굴종 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습니까? 외통위의 즉각 소집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합니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민주당은 대장동 55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 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 봅니다. 어제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코바나 협찬도 늘어났습니다. 수사 중인 기업 다수가 포함됐고 그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회방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부실, 면피용 봐주기 수사로 50억 클럽의 몸통은커녕 깃털도 뽑지 못한 쪽은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어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도 검찰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